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 공방입니다. 지난주 충청북도는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이른바 시멘트세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이후 개정안 상정만 3번, 횟수로 7년째 도전하는 건데요. 현재 이 시멘트세를 놓고 지역 주민과 시멘트 업체, 또 정치권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찬반 대립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멘트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병성 초록별 생명평화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천시 1선거구의 민주당 박성원 충북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태 전 단양군 의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시멘트 지역 자원 시설세, 이른바 시멘트세, 앞으로는 시멘트세로 저희가 부르겠습니다. 이 시멘트세를 둘러싸고 불러지고 있는 논란들을 좀 살펴볼 텐데,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015년 이후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고, 그동안 벌써 이제 7년째 도전하는 건데, 뭐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고, 뭐 그동안 얘기 나왔지만 생소하신 분들 계셔서 오늘 이제 시멘트세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좀 뭔지 좀 이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도입된 건 아닙니다. 세금의 한 종류죠. 시멘트 세금, 시멘트세. 충청북도 차원에서 이 시멘트 세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거고 입법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시멘트세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멘트세는 사실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추진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었는데 결국은 자동 폐기가 됐고요. 21대 국회에서 2020년 작년이죠. 10월 16일 날 다시 재발의가 돼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시멘트세는 정확하게 환경오염이나 또는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것을 과세를 해서 이런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이나 또는 주민 피해들 또는 건강 피해가 나타났을 때 이거에 대한 생산 지역에 대한 경관훼손 또는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대응을 하기 위한 시멘트세를 지금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시멘트세는 톤당 그러니까 1,000원을 과세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한 포가 40kg니까 한 포당 40원을 과세를 해서 이것을 지역 경제 그리고 또 지역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멘트세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멘트세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멘트세를 시멘트 업체에 이렇게 좀 과세하겠다 그런 그렇죠. 거죠? 예. 네. 좀 부연 설명 있으신가요? 네. 뭐 어느 정도 설명된 것 같은데. 네.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네. 목적은. 자, 근데 그동안 그러면 20대 국회부터 계속 상정이 됐는데 무산된 이유는 있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무산됐을까요? 시멘트세 관련돼서는 사실 줄곧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행정기관들이 다 모여서 함께 시멘트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2020년도에 다시 재발의가 되고 나서 몇몇 국회의원분들과 또 지역 주민들 이 다수의 지역 주민들께서 이 세금을 걷게 되면 시멘트 업계에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시멘트 업계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이 세금을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금이냐 기금이냐에 관한 문제를 오늘 이런 토론의 자리에서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이 제도 이 세금 또 기금 이런 문제가 하루빨리 종식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세제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시멘트세를 이제 걷거나 아니면 시멘트세가 아닌 방금 말씀하신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이제 예산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한다라는 건가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게 지역 간의 갈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멘트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 회사가 그동안에 이제 부담이 이제 많다. 이 시멘트세를 걷었을 때. 그래서 우리 시금 지금 현재 세법 개정안이 됐을 때 재정법하고 동시에 개정되는 걸 전제로
시군의 몫이 65%입니다. 그럼 6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7년간 3번이나 네. 국회에 상정됐고 또 무산됐습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에요. 주민들은 이제 법이 상정되고 나면 아, 이제 뭐가 되는갑다. 국회까지 갔으니까. 그랬지만 지난 7년간 번번이 무산되고 결국은 희망 고문만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된 거고, 두 번째는 그 시멘트 생산 지역이 그 주요 생산 지역이 우리 단양, 제천, 영월, 그리고 이제 동해, 삼척, 강릉입니다. 이 지역에서 약 90% 정도의 그 세멘트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그 국회의원들이 4분이 계셔요. 4분이 계시는 국회의원들이 이번 법안 발의에는 한 분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충분히 지역의 여론을 들어봤다고 생각합니다. 민의의 대변자니까요. 네. 도의원님도 우리 민의의 대변자듯이 그걸 들어보고 그게 주민의 뜻이 훨씬 많은 사람의 뜻이 기금을 원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아마 굳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분 다 기금을 쪽으로 합의가 돼서 지금 이번 발의를 하지 않았는데 공동 발의는 안 된 거죠. 법안 발의가. 그렇다면 이건 보나마나 주요 생산 지역, 90%를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생산 지역의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법안 발의가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안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또 4년간 희망 고문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서로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주민한테는 똑같은 액수가 되겠죠. 65% 정도를 기금으로 합의한다면.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은 그쪽이 더 당장 금년이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되니까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일단 법을 시멘트- 바꾸고 우리가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일단은 기금 조성에 이제 비중을 그렇죠. 두고 계시는 거고요. 네, 네. 시멘트세는 희망 고문이고 현실성이 없다라는 그렇죠. 입장이신데 네, 네. 맞습니다. 시멘트세가 나을지 기금 조성이 나을지는 이따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네, 네. 나눠보고요. 일단 그 전에 뭐든지 어쨌든 그 재정이 이제 세금을 걷든지 기금이 조성되든지 거치면 이게 지역 주민이나 지역 그 피해 시멘트 업체가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주변 그 지역민들이나 그 지역을 위해서 어쨌든 이 돈을 모으자라는 거잖아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취지인가요? 일단 네. 일단 주민들 시멘트 공장 주민들에게 가장 이제 시급한 부분이 이건 거죠. 네. 환경 피해다. 두 번째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시멘트 공장 주민들에게서 당장 나타나는 것이 이제 진폐증, 그다음에 만성 진폐증이요? 예, 그래서 만성 폐질환 이런 것들의 호흡기 질환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진폐증에 있어서는 이게 시멘트 공장에서 분진이 날라와서 진폐증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전 세계의 다른 시멘트 공장들도 당연히 우리나라만 시멘트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으니까 똑같이 그러면 진폐증이 발생하느냐? 광산에 근무하지 않은 일반 주민에게서 진폐증이 발생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합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시멘트 공장이 우리나라는 9개가 있어요. 강원도에 있고, 그다음에 충북에 있고, 영월, 제천, 그다음에 단양, 동해, 삼척, 옥계 이렇게 쭉 있는데요. 모든 시멘트 공장에서 똑같이 분진이 진폐증이 발생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환경 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외국에는 시멘트 공장들의 환경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환경 관리, 그다음에 그에 대한 복지에 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거고요. 단지 그냥 기금을 얼마 모아서 주민들에게 그냥 또 주머니 채워두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체계적이고 이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개선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당한 세금을 통해서 하나하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맞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개선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가 악취와 분진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집을 팔고 떠나고 싶은데 네. 집을 내놔요. 그런데 악취와 분진으로 인해서 누가 살러 오질 않아요. 네. 몇 년이 돼도 집이 팔리지 않아. 집안 재산 가치는 떨어져 있는데
최근에도 한 분이 영월군에 저희 1인 시 한 분이 있습니다. 5년 전에 모르고 시멘트 공장 근처에 이사를 왔어요. 집을 졌어요. 그런데 와서 살고 보니까 하수 슬러지니 온갖 쓰레기를 태우면서 그 악취로 인해서 살 수가 없어. 머리가 두통이 머리 깨부칠 것 같아. 그래서 시청에 가서 이제 시위를 하죠. 이제 떠나고 싶은데 아무도 오질 않아요. 이런 현실에서 재산상의 피해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당장 이런 환경 개선과 이런 거 전혀 없이 네. 그냥 피해보고 있는 일부 주민에 대해서 얼마의 떡고물을 주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근원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것은 기금이 아니라 세금만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꾸 이제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다라고 해서 기금을 이야기하는데 시멘트 공장의 환경 피해는요. 공장에서 가까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가장 크게 보고 있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은 대형입니다. 외국의 시멘트 공장하고 비교해 보면 외국의 시멘트 공장들은 소속로가 하나, 두 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속로가 5개에서 7개예요. 그 대형이. 그러니까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큰 대형 공장에 2개, 3개씩 몰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시멘트 공장에서 나온 분진과 악취 이런 것들이 바로 공장 옆에 마을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될 세금이 맞지. 단지 시멘트 공장에 좀 어려워. 그래서 시멘트 공장이 그 돈을 더 기금을 내면 돈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시멘트 그 공장이 하는 꼼수에 어떻게 국회의원님들이 동조를 해서 이걸 오늘 세금을 추진한다는 분들이 기금으로 입장을 바꿔서 가고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기금인지 그거는 본론에 가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서 어느 정도로 이제 시멘트 업체가 있는 주변 지역의 피해 그리고 그 주변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좀 넓은 범위에 좀 피해를 미칠 수 있다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네. 그 시멘트세 관련돼서는 네네. 아마 이 세 분이 토론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항시적이고 항구적이고 제도적으로 완벽한 장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그 돈, 그러니까 기금이라면 기금이고 이제 세금이냐 기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항구적인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마 세 분 다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제도적인 장치를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전제하고 출발하면 이야기가 좀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네. 그 제천 단양 지역이 지금 시멘트가 전체로 따지면 조금 많이 생산하는 편인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33% 정도. 네, 많이 전체 33%. 그러면 많은 비중을 예, 차지하고 많은 비중을 있네요. 가집니다.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또 이게 논의를 해봐야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소장님은 그 이제 시멘트세 쪽에 좀 무게를 더 두시는 것 같고 의원님도 시멘트세를 좀 걷어야 된다라는 입장. 그리고 이제 기금 조성에 대한 입장. 기금도 기금이지만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1,000원이라는 액수는 어림도 없습니다, 사실. 그거 가지고는 아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따로 지금 그래서 환경법이 따로 있고 네. 이거는 국가가 특단의 대책을 취해서 시행해야 될 문제지 1,000원이라 해야 이 충청북도의 총액이 한 160억쯤 된대. 제천, 단양, 충청북도 복을 합해서 그런 돈 가지고 그만한 일을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1,000원이라는 거는 시멘트 생산량 톤당 지금 발의되어 1,000원을 있는 과세하자는 법률이 거죠. 네. 1,000원이에요, 톤당. 그 액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지금 현재 그 미래에 그 탄소 부과금도 붙지 않습니까? 시멘트 같은 데다. 그러니까 지금은 각종 법률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야지만 되고. 이것은 순수하게 그동안의 피해를 보고 앞으로도 피해를 볼 주민들의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세금일 뿐이고 또 기금도 마찬가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은 원래부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네. 일단은 가장 근원적인 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제 시멘트 업계가 제천 단양 지역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동안 어쨌든 수익을 내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뭐 유무형적으로 계속 피해를 주고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뭐 시멘트세든 아니면 뭐 기금을 시멘트 업체가 내든 해서 어떤 식으로든 지역과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는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그건 뭐.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시멘트세를 걷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시멘트세를 걷자고 이제 입법 추진을 했는데 좀 뭐 현실화되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 더 현실성 있는 거는 기금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가 지금 지난번에 이 법안이 발의됐을 때 서울의 국회에서 토론회 할 때도 올라갔었습니다. 네. 물론 거 가서도 충분히 얘기했고요. 또 그리고 이게 세로 만약에 한다면 네. 광역세인 도세가 아니라 당연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초세가 되는 겁니다. 왜 복잡하게 60 받아서 65% 주고 35% 따로 집행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글쎄요. 현실적으로 세법 때문에 그러시는 건 같은데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될 것 같으면 한 벌써 됐어야죠. 피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다 나서서도 이 자원세를 하다가 7년간 공전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와서 피해 지역 국회의원들은 싹 빠진 상태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 하는 것이고요. 우선이라도 생일날 잘못 자고 3일 굶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시멘트 업계의 접근 가능한 쪽으로 가야 된다. 그 시멘트 업계의 강력한 반발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 법을 그 제정하고 추진하는 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난관들이 부딪히게 되는데 이제 네. 그 첫 번째가 시멘트 업계와 시멘트업에 종사하는 여러 분들의 반발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피해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이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계시다면 이 법은 아마 20대 국회에서도 아마 원활하게 추진되었거나 또는 21대 국회에서 지금 작년 10월 16일 날 이 발의되고 나서 아마 탄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다들 반대를 하고 계시니까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 법에는 반대를 하는 거죠. 이 법이 만들어지면 시멘트 업계의 주장과 거의 동일한 건데 법이 만들어지면 첫 번째 이중과세 문제와 그다음에 뭐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에 관한 문제 이런 그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분들과 지역의 그 시멘트 업계의 주장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세금은 항구적으로 제도 장치를 마련하게 되면 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하는 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법을 만들어 추진하는 데에 탄력을 붓는 데 지금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기금 조성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금은 네네. 협의회에서 이루어져 있겠죠. 1차적으로는. 네. 혼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업과 자치단체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65%입니다. 시군 몫이 지금 이 세법이 통과됐을 때 저희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목만침은 최소 금액이죠, 이게. 그 목만침은 기금으로 조성하자 하는 게 이제 지역사회의 다수의 여론이고요. 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예산은 안정적이고 기금은 불안전하다. 지금 우리나라에 기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발전기금도 지금 정기에 발전기금이라는 게 있고 또 수계기금이라고 해서 각 한강이든 낙동강이든 수계마다 또 수계기금이 있고 뭐 남북 협력기금도 있고 수많은 기금들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꼭 불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 여태까지 있는 모든 기금은 다 불안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금도 최하도 우리가 세입자가 임차인과 임대인도 계약을 맺으면 법률적 효력을 갖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기업과 자치단체가 맺은 협약이 불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지켜나가야 되고 지켜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금은 말씀. 기업과 자치단체가 맺은 협약을 통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가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제천 단양지역의 시멘트 업체가 그 기금을 내는 거고요. 예. 네. 자치단체가 받는 거죠. 그 자치단체가 받아서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당연히 사용이 되는 거죠. 당연히 협의회가 네. 구성이 돼서 쉽게 해서 세금을
건 그래.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금은 편성해야 되고요. 또 예산 운용 지침에 의해서 운용돼야만 합니다. 자율성이 형적이 떨어져요. 예산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피해 주민들을 조금 도와주고 싶어도 돕기가 어려워져요. 하지만 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 운영 원칙만 뚜렷하게 세우고 그 원칙 하에서 투명하게만 집행된다면 그런 염려는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기금에 관한 종류에 대한 오해도 좀 불식시켰으면 네.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소위 얘기하는 법정기금, 그러니까 지금 뭐 남북협력기금이라든가 또는 뭐 식품진흥기금, 뭐 청소년 육성기금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정부가 또는 정부와 관련 단체가 기금을 모아놓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 기금과 지금 시멘트 업계가 자의적으로 이 기금 출연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금과는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법적 기금이고요. 법정 기금이고 시멘트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정 기금이 아니라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출연하겠다고 하는 그 기금이거든요. 이게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세금은 법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것을 거칠 수가 있죠. 시멘트 생산한 양에 따라서 당연히 확보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시멘트 공장들이, 시멘트 기업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금이란 그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내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나 항상 지켜질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라고 하면 안 낼 수 있다. 심지어 시멘트 기업들이 저는 제가 이제 그 약속이 의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시멘트 공장의 환경 피해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했습니다. 진폐증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환경부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거는 시멘트 공장의 피해니까 보상을 하라라고 돈 몇 억 되지도 않는 거, 그걸 보상하라고 환경부를 통해서 환경부쟁조정위원회가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시멘트 공장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서 우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그거를 무산시켰어요. 분명히 이렇게 보면 시멘트 공장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 보면 지금도 이게 작년에 찍은 건데 시멘트 분진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끝없는 분진이 발생해서 이렇게 굴뚝이 아닌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이 배추 보면 이 배추밭에 이렇게 배추가 있습니다. 네. 시멘트 공장의 피해가 너무나 확연한데 그것이 아니다. 제가 그래서 TMS 그날 피해가 발생한 그날 단양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TMS상이 이상이 있습니까? 이상이 없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전화를 해봤어요. 이상이 있습니까?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죠. 그랬더니 저 놀랍게도 시멘트 공장은 우리는 TMS가 달렸기 때문에 항상 기준치 이하라고 하는데 정말 기준치 이하 10분의 1이었어요. 그런데 기준치 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진은 이렇게 펑펑 날리고 있다. TMS가 달리지 않은 공장 굴뚝 외의 장소에서 지금도 분진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분진을 통해 발생하고 악취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발생했는데 우리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이 기업.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석탄치를 수입해 왔어요. 환경부, 한전, 시멘트 업계가 이제는 그 2009년도에 자발적 협약을 맺어서 협약을 맺었거든요. 수입을 안 하겠다, 줄여나가고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오히려 수입량을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서 크게 논란도 됐잖아요. 그 다시 환경부가 다시 줄여나가겠다고 했는데 이윤만 되면 돈만 되면 끊임없이 약속을 번복시켜 온 곳이 시멘트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환경 관리를 그럼 잘해왔어야 되는 거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질 않았어요. 지금도 시멘트세라는 것이 만들어지니까 또 다시 그걸 빠져나오게 해서 이렇게 기금이란 더 돈을 줄이기도 하는데요. 그거보단 안정적으로 가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32평 아파트의 시멘트 값이 얼마냐면 요즘 영끌 그러잖아요. 그래서 10억, 20억씩 가요. 근데 32평 아파트의 총 시멘트 값이 150만 원밖에 안 해요. 한 평이 아니라 32평에. 그래서 근데 지금 문제는 시멘트들이 그냥 단순한 석회석과 돌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온갖 쓰레기로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유해성이 높아. 그래서 주민들에게 제가 전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시멘트 값을 올리자. 그래서 건강한 시멘트를 만들자. 얼마까지 여러분 국민들은 부담할 수 있습니까? 30만 원에서 50만 원, 50만 원에서 100만 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했더니 국민들이
97%가 내가 돈을 더 부담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1,000만 원까지 부담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시멘트 톤당 1,000원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아무 부담이 되질 않아요. 국민들의 깨끗한 시멘트만 만들어지면 환경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시멘트 만들어지면 시멘트 공장 주변의 주민들도 건강해지고 깨끗한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은 정말 그 시멘트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알겠습니다. 시멘트세에 여기서 1,000원이냐 아니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정말 환경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국민들이 이 시멘트의 톤당 1,000원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네네.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이건 시멘트 공장 환경 관리와 그다음에 주민들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말씀드리죠. 시멘트 회사가 피해를 주는 건 확실하고 그 동안에 이제 뭐로 약속 번복 그리고 예.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금 조성으로 가는 것은 매년 그게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예. 거죠. 근데 그 지속성 담보의 문제를 좀 꺼내주셨어요. 7년간 얘기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적 담보가 가능한 시멘트세가 만들어졌다면 오늘 같은 이런 논쟁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당장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 논쟁을 이렇게 길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불투명하다 보니까 서로 합의 가능한 쪽부터 접근하는 게 이게 경제의 원리예요. 지역 사람들이 끊임없이 앞으로도 그러면 그 똑같은 이 입장에서 또다시 4년을 보내야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아요. 자, 지금 우리 당장 그 시멘트 회사가 앞으로 국가에다가 질소 산화물 배출 부과금도 연간 한 150억씩 물어야 돼요. 이런 돈은 환경 개선에 쓰여야 합니다. 환경 때문에 받아들인 돈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저기 그 소장님이 하신 말씀 같은 거는 이런 돈으로 다 환경 개선해야 돼요. 이 지역에. 여기서 걷었으니까요. 시멘트에서. 그거는 그 분야고요. 순수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멘트세는 지역에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단양 인구 9만 8천에서 시멘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관광을 모토로 하고 있는데 3만이에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고용 효과보다는 피해율을 주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있는 거예요. 시멘트 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점도 있지만 관광업에 대해서는 치명입니다. 그런 분야의 활성화에도 앞으로 많은 돈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다고 세금으로 거기다 돈을 투자하기는 상당히 지난해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돈을 받아서 보건, 복지, 환경 개선, 그다음 제 미래 먹거리 창출을 하는 관광 개발 이런 데 조금이라도 보태겠다는 뜻이죠. 이걸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작은 돈으로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단지 최소한 시멘트 회사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가보자는 거예요. 이러고 난 뒤에 다시 나중에 세법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기금은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전부가 아니면 전부다라는 논리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논리가 아니에요. 전부 이거 아니면 이거는 안 된다가 아니라 서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그 방향에서 서로 합의하는 것도 상생이다. 일단 우리가 상생해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도입을 해서 네. 조금 도움을 주는 부분을 찾아보자. 예. 이제 지금은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숙성될 만큼 숙성되었고요. 그리고 법을 그 제정할 이 여러 가지 주관적, 객관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민들께서 좀 일치된 의견들을 좀 제시를 하시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또 일반 정치권에서도 세금 도입에 관한 취지 또 목적에 그 동의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힘을 실어준다면 저는 시멘트세 관련된 도입이 21대 국회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금과 세금의 그 차이가 아주 명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거꾸로 지금 만약에 톤당 6,000원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65% 부분 650원만이라도 그 세금으로 그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자라고 해도 아마 시멘트 업계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환경 피해를 해왔고 자원을 고갈해왔고
주민들 건강을 위협해 왔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이 돈을 그 쾌척하듯이 돈을 내서 기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피해를 봐왔던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하게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서 우리 지역의 그 발전과 또 우리 건강이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훼손된 자연을 다시 복구하는 데에 쓰여지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내라라고 이제는 좀 당당하게 요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멘트 회사 쪽 의견도 한번 물어봤어요. 네, 입장이 어떻게? 당연히 그 우리끼리만 얘기할 게 그쪽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쪽의 주장이니까요. 그 많은 돈을 지역사회에다가 여러 가지 희사하고 있다.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 이제 뭐 각 지역마다 다 틀리겠지만 지금까지 주고 있던 그런 돈들을 세금이 생긴다고 해서 안 낼 수 있겠느냐. 세금이 생긴다고. 그런 우려도 상당히 높아요. 이 사람들은 보니까. 결국은 이중적으로 부담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 이미 지금 시멘트세라든지 기금 조성 외에 예. 그 전에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멘트 업체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그런 지원금이 크지는 있나요? 않지만 어떤 게 장학금도 있나요? 좀 내놓고. 장학금. 예. 또 피해를 많은 지역에는 뭐 경로당 같은 데 연료도 넣어준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동네도 그런 걸 받았으니까요. 뭐 이런저런 쪽으로 해가지고 기금도 좀 그 주 피해 지역에는 좀 매년 뭐 몇 억씩 이렇게 그 기탁하고 그런 식으로 연간 한 뭐 시멘트 회사들이 한 150억 정도는 현재도 지출하는 것으로 자료상 공식적 자료상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걸 여태까지는 자기네가 지역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기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환경 파괴라는 큰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과거에는 아예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그걸 다 감내했지만 지금은 환경을 얼마나 중요시하는 시대가 됐습니까? 또 건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도 그걸 충분히 그 인지는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네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앞으로 세금이 됐든 기금이 됐든 부담하게 될 거라는 염려를 해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지금 이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될 문제죠. 앞으로 계속.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폐강 지역을 한번 봤잖아요. 석탄 한야 사업으로 그 태백시 같은데 이런 데 폐강이 되고 났어요. 한 도시가 초토화됐습니다. 완전 위험 도시된 데가 많잖아요. 우리 가까운 우리 도 의원님 잘 아시지만 영월 그 상동 같은 데는 완전 초토화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듯이 이 한정된 자원, 시멘트도 사실은 한정된 자원이에요. 또 국가 정책의 변화, 이런 걸로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때도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크게 보면 그것도 대비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선 당장 발등에 불은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희망 공문만 당하고 또 세월 보내는 것보다는 발등에도 불이라도 꺼서 이제는 자꾸 싸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멘트 회사하고 끊임없이 목소리 놓고 싸울 일이 아니라 서로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고 찾아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허가난 조성에 시멘트에서 대해서는- 우리가 싸운다고 없어집니까? 네, 아니에요.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시지만 예, 예. 그럼 시멘트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네요. 근데 아직은 현실성이 없으니 일단 분명히 될 수 얘기해야 있는 돼. 것부터 하자. 시멘트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주민을 돕겠다는 진정한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예.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시멘트세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기금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뭐 어찌 보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금을 하다가 아까도 나중에 시멘트세가 또 도입되면 네. 기금을 철회하든지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그 시멘트세 그 도입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주객관적 상황들이 많이 성숙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의견 여론을 좀 집중시켜서 시멘트세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태백 정선 고안 지역에 관한 그 사례 그것이 바로 그 사례를 저도 제천입니다. 우리 옆 동네에서 그 산업의 변화 때문에
도시가 쇠락해가는 모습을 우린 직접 경험하고 목도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그 장기적인 미래들을 준비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옆 동네에서 사안들이 있었다면 더더욱 제도적인 틀,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시멘트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시멘트 업계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기 오염이나 환경 오염들을 그러니까 진행시킨 것은 발전 업계 다음에 두 번째예요. 실제로는 뭐 제철 제강이나 석유화학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많은 오염 배출을 했고요.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 그런데 원자력은 이미 2006년부터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를 했고 그리고 화력발전소는 14년서부터 과세를 했습니다. 같은 비율의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산업으로 보면 시멘트 업계는 오히려 그 지역자원시설세는 오히려 늦었다. 환경 피해를 만들어내고 주민 건강의 위협 속에서도 시멘트 업계만 유독 형평성에 어긋나게 시멘트세를 물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멘트세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시멘트 이제 아까 그 시멘트 회사가 또 워낙 큰 부담을 또 받게 되면 그 자체가 위기가 되는 거를 또 우리가 또 지역 주민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 아까 해주셨는데 그럼 이 시멘트가 도입되면 그 정도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네.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멘트 업계가 우리가 얘기하는 상생이죠. 시멘트 업계와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또는 시멘트 업계와 지역 고장과의 상생이 오래전서부터 진행이 되어 왔다면 지금 현재의 그 지표가 밖으로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시멘트 업계가 이렇게 잘 성장해 왔으니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시멘트 업계가 잘 성장해 온 그 도시는 쇠락하지 않고 더 발전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지표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양 어떻습니까? 3만이 붕괴되었습니다. 제천은 어떻습니까? 제천도 똑같이 인구가 지금 그 14만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승승장구해서 그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었는데 상생이라고 하는 논리로 따진다면 시멘트 업계만 살아왔고 지역 주민과 그 지역은 계속 쇠락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상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생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시멘트 업계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도 의원님 그 말씀에는 적극 동의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부인하거나 그런 게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또 피해가 있는 곳에는 마땅히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게 정의사예요, 사실. 아무것도 우리가 피해를 보고도 그동안에 60년 가까이를 실질적으로 인구가 줄어나가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피해만 받지 큰 도움이 안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한다는 것은 시멘트에서가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을 바꿔야겠죠, 앞으로는. 맞습니다. 마땅히 바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목이었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해낼 수는 없다면, 접근법을 좀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고, 처음부터 이게 세금을 반대하고 기금만이 오른 거다. 이런 뜻은 아니었다는 걸 내가 분명히 전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 상생의 길을 찾지 못한다면 갈등은 더 깊어질 겁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이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상처가 깊어지고 골이 깊어집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어차피 없애지 못할 시멘트 회사라면 같이 공생할 수밖에 없고 공생의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것도 공생이 아니라 이제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돼요. 함께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상생의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거든요. 네. 기금은 시멘트 기업들과 함께하는 거고 왜 시멘트세는 시멘트 공장하고 싸우는 건가요? 그러면 같이 가면 되잖아요. 시멘트세가 만들어지기까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기금을 내면 돼요. 기금을 내고 있으면서 매년 그러면서 세가 만들어질 때까지 만들어지면 그때 안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아니고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얘기했지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 시멘트세를 반대하면서 왜 그런 시멘트 공장하고 싸우는 거고 이거는 시멘트 기업을 위한 거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저는 그러니까 다 같이 협의하면 되는 거다. 내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세금을 만들기 위해서 시멘트세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모든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함께 진행을 하죠. 그것이 그럼 이루어지는 날까지 시멘트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시멘트세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시멘트세가 만들어지면 그 전까지 기금 조성하다가 만들어지면 기금을 처리하든지 하겠다라고 말씀을 근데 해주시긴 그렇게 하면 하셨어요. 되는데 예. 세금 시멘트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안 하고 기금이 있으니까 우리 안 한다. 그거 반대한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죠. 그런 기금을 받은 적도 없고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멘트업계에서는 이미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7년간 공전을 해 오다 보니까 요번에도 이것이 잘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전에 우리 도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세를 어디 몇 명이서 혼자 만듭니까? 이 소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되고 또 법사위원회 거쳐야 되고 본회에 상정돼서 그러니까 힘을 합히면 되거든요. 힘을 합하지 않고 분열을 시켜놓고 과거에도 힘을 아니다라고 합해서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지난번에는 자 여기서 이 당 얘기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A당이 발의를 하면 B당이 반대하고 B당이 발의를 하면 A당이 반대하는 이런 모습도 좀 없지 않아 우리나라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 그렇다면 그것을 누구 탓한다고 지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된 거고 또 지역 주민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다 더 무게의 중심추를 더 많이 두지 않았나.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게추가 조금 그쪽이 높을 뿐이지 네. 전체가 다 기금을 원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그 시멘트 회사가 있는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금 뭐 예를 들어 대천 단양의 엄태영 국회의원도 기금 조성에 낫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이철규 국회의원들도 의원님이나 권성동 의원 다 기금 조성에 낫겠다는 의견을 밝혀서 사실 뭐 여론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통과하는데 국회의원의 의견이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더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은 왜 기금 조성이 더 낫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근건가요? 그 권선동 의원을 네네. 아니 이철규 의원님을 내가 두 분을 만났어요. 네네. 과거에 그 국회 회기 20대 국회에서요. 굉장히 애썼어요. 내가 그동안 봤을 때. 시멘트세 통과를 위해서 예. 했었나요? 네. 그리고 그 법안 심사 소위원장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 문턱을 넘지는 못했어요. 그 문턱을. 그리고 그렇게 되자 이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니까 아마 시멘트업계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기금을 현재까지 내던 걸 이 정도 이 지역에 도움을 줬는데 좀 대폭 상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제안을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분들이 얘기를 직접 듣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제안을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법안을 우선 잠시 처리하고 뭐 기금 협의를 할 그 용의가 있다. 이렇게 아마 서로가 조금은 조율이 됐던 것 같아요. 20대 때. 네, 그래서 그분들은 한 얘기가 있으니까 하도 안 되니까 그분들인들 직접적으로 한번 같이 올라가셨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 토론회 할 때, 국회 토론회 할 때 저도 가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이 당위성을. 그 먼 길을 두 번이나 올라가서 했지만 결국은 기대에 전혀 미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 의원님도 그 시멘트세 당위성을 충분히 얘기하다가 안 돼서 기금으로 더 현실성 있는 기금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시죠? 내 결론은 아니죠. 나는 네. 제가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지만 지역의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 지역 다수 사람이 다는 아닙니다. 어디나 민주주의의 전부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게 됐다 개인적으로. 이건데 네. 국회의원 개인적으로. 네 분이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더 맞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네. 그 한 6, 7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해오다가 네네. 이 시멘트세 그 관련돼서 계속 입법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건 동의를 하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성숙돼 있고 또 시도 그
위장단 협의회나 여러 곳에서 그 시멘트세 신설에 관한 건의문도 채택하고 또 결의안도 내고 여러 가지 입법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9년도에 이 시멘트 업계에서 이미 250억을 출연하겠다. 네. 기금을 출연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멘트 업계가 스스로 지역과 또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시급한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고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느꼈다면 그 출연을 이미 했어야죠. 근데 2년이 지나는 동안 지금 시멘트세 논의만 하고 있고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면 강제적 부과 방식인 세금. 그러니까 의무가 동시에 수반되는 세금이냐 아니면 기업이 경영이 잘 되면 내놓고 경영이 잘 안 되면 안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기금이냐의 문제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저도 250억 합의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자원세가 만들어졌을 때 506억 아닙니까? 네, 500억 가까이 됩니다. 500억 가까이 돼요. 거기에 65%에는 325억은 마땅히 돼야만 한다. 그 이하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도. 전혀 동의해서도 안 된다고 보여요. 의원님, 요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시멘트세를 추진하면서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그게 안 되면 지금 우리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 지역자원시설세에 특정 부동산에 관한 것은 지금 70대 30으로 시군이 30%를 가져가고 70은 도에서 쓰게 돼 있고요. 지금 특정 자원에 관한 시설세분, 그러니까 6가지 종목인데요.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이런 여러 가지 이 6가지 항목은 35%는 도에서 도분으로 쓰고 65%는 시군으로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5% 부분을 도에서 자의적으로 시멘트 이 피해 지역이 아닌 또는 시멘트 피해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으로 쓸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께서는 65%는 시군에서 쓰니까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쓰고 35%에서는 도에서 쓰니까 이건 도에서 다른 데 쓰겠구나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이미 작년에 발의가 돼서 이제 올해 설치가 됐는데요. 이 특별회계를 통해서 나머지 35%에 대한 부분도 피해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쓰여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250억은 동의하지 않고 305억은 동의하겠다라고 하는 건 65% 부분인데 100% 부분을 다 그 지역에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시멘트세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500억을 전체 우리나라의 시멘트 업계로 인한 피해 지역에 시급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을 만들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도 그렇고 또는 다른 이 시멘트세에 관련된 논란에서도 65%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데 35%는 다른 데 유용된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걸 좀 불식시켰으면 좋겠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 많이 가서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재 그러면 그 피해 지역 주민들은 시멘트세와 기금 조성 중에 어느 쪽 입장이 좀 더 강하신가요? 기금 조성 쪽에 31개 단체가 찬성을 했어요. 현재요? 단양군에. 그 지역 주민들이요? 그렇죠. 31%가 우리 도의원님 잘 아시지만 지역사회 단체 30여 거의 다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일단 현재 충청북도 차원에서는 이제 시멘트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만 살짝 해주시죠. 어떤 이제 움직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시멘트세를 도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충청북도나 이 추진하고 있는 이 주체들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설명회나 공청회나 또 이해를 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들을 사실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네. 좀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많은 주변의 지역 주민들께서 시멘트 업계의 또 주장 또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에 암묵적 동의 또는 이 표피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재정법의 65%, 35%의 부분에 대한 오해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시멘트 회사로부터 지원받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이것이 또 그 시멘트세가 생기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 네. 또 세 번째는 시멘트세 도입은 아주 장기적인 그 이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기금은 당장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 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 기금에 지금 동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그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멘트세 추진단이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과 좀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그러니까 이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하면 이런 불식도 좀 사라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주민들께서도 제도적으로 항구적으로 그 제도 틀을 만드는 것에 더 적극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더 이제 뭐 충청북도에서 만약에 시멘트세를 원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오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간이 이제 없어서 마지막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는 시멘트세를 찬성하긴 하지만 그 현실성이 없으니 일단 가능한 것부터 하자라고 이제 기금 조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기금 조성을 하고 나면 시멘트세가 신설이 되는 것이 가능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그걸 추진하고 있다면. 전혀 네.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관계가 없다. 예, 전혀 관계가 없는 게 기금은 물론 그때 가면 기금은 안 내놓겠다 하겠죠. 시멘트세가 통과된다면 안 내겠다고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거하고 직접적 연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직 교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자원세가 이제 석회석에 원석에 붙어있던 자원세가 있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는 돈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한테 그 시군의 징수 교부금 3% 또는 8%만 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징수 교부금만 받는 이 세법이 어떻게 갑자기 70%로 바뀌었느냐? 65%로 물론 통과되지 않은 법이긴 해요. 지금에 통과가 그렇게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사님이 결정하실 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도의에서 결정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가 그렇게 지방 재정법을 또 개정해 줘야 돼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이 동시에 다 그런 식으로 개정됐을 때 가능한 제도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다행히 올해는 징수 거부금이 작은 돈이긴 하지만 70%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원세가 작은 돈이긴 하지만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이건 뭐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네. 지금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시멘트 업체가 있는 그런 피해 지역의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그 피해 지역을 위해서 어떤 그 지원이 가장 좋을지 그런 방법에 있어서 시멘트세가 나을지 아니면 기부금이 나을지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얘기를 들으시면서 입장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씩만 못다한 말씀 입장 정리 좀 해주시죠. 지금 시멘트 공장 지역 환경은 단지 시멘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모아온 수많은 폐기물들로 인해 시멘트 공장이 아니라 전국 최대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전락돼 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최대 환경 피해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마련이 필요한데 단지 기금 마련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정부 차원과 세금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 시멘트세 관련된 것은 사실은 그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여론을 한꺼번에 그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시멘트세 추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그 소통하고 뭐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시멘트세 그 도입에 관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좀 설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옆 동네에서 있었던 그 사북 정선 태백의 전철을 똑같이 밟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년, 30년 뒤에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제도적 틀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김종태 전 의원님. 네. 오늘이 우리 겨울 절기의 마지막인 대안입니다. 이 대안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 그 시멘트 업계와 지역 주민들의 오랜 갈등이 새로운 계기와 전기가 마련돼서 그게 세가 됐든 기금이 됐든
더 이상 반목을 좀 벗어나서 공생하고 함께 그 지역에서 웃으며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마당으로 이끌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장을 마련해 주신 이 청주방송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병성 초록별 생명평화연구소장님, 민주당 박성원 도의원님, 김종태 전 단양군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멘트세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CJB 시사 공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